의자나 소파에도 밑에도 다 바닥도 의자도 이렇게 앞뒤로 해주고요. 이렇게 세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기가 이제 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창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한 1시간 정도 후에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환기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연막은 나무나 이런 데 충분히 안녕하십니까, 시대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엔 방역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방역이라 하면 집 밖에 있는 파리, 모기, 그리고 각종 벌레들을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풀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아서 벌레가 항상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날이 더워지는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모기도 있고 벌레들이 많아서 외부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이 방역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방역을 하는 도구는요, 연막 소독기입니다. 연막 소독기로 이 방역하는 것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막 소독기로는요, 저희가 한 7년째 사용하고 있는 이 아성 슈퍼 2000 골드라는 제품입니다. 네, 아성 슈퍼 2000 골드라는 제품이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휴대용 연막 소독기, 개인용 연막 소독기, 가정용 연막 소독기 종류가 많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가장 틀린 부분은요, 우측에 이렇게 조그마한 물통이 달려 있습니다. 물통이 달려 있는 이유는 연막을 끝낸 다음에 이 코일 안에 호스를, 코일 안 이 구멍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이 연막을 끝낸 다음에 남아있는 액이 나중에 굳어져서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녹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통이 달려 있습니다. 물통이 없는 경우는 나중에 통에다 물을 받아서 다시 이 세척을 하는 그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제품을 쓰기 전에 다른 제품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통이 없는 제품을 썼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세척하는 부분을 깜빡하고 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일단 그 구멍이 막혀져 가지고, 구멍도 워낙 작으니까 작아서 다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척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세척을 하는 원리는 다른 제품에는 없는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 왼쪽에 레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파란 쪽으로 가 있거든요. 파란색은 냉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연막입니다. 그래서 냉각할 때는 파란 쪽으로 돌리면 되고, 연막을 사용할 때는 빨간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냉각할 때 파란 쪽으로 돌리고요. 뒤에 보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당겨서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죠. 예.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이 코일 감겨져 있는 호스 내부를 청소를 합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제가 써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7년째 잘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냉각 시스템, 이 물통이 달려있는 냉각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연막 소독기는 위에, 손잡이 위에 파란색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당기면 밑에 이 물이, 액이 펌핑이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구조고요. 히터가 가동이 되면서 달궈져서 히터를 이 파이프를 통하면서 연막으로 발생되는 건데요. 연막으로 해서 연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 밖에서 연막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액이 등유고요. 예, 등유를 바깥에서 할 때는 등유를 쓰고요. 자, 그리고 이 등유는 이제 유성으로 보면 됩니다. 유성. 그리고 실내 연막을 할 때는 이렇게 물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수성입니다. 수성. 그래서 집 안에서 등유를 쓰게 되면 냄새도 일단 심할 뿐더러 또 집에 가구나 또
또 바닥이나 커튼이나 이 벽지에 이 등유가 묻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내에서는 등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물을 수송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앞에 놓인 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수송으로 만약에 연막을 할 때는 물은 연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연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확산제라는 이 뉴마이크론 확산제라는 이 제품이 등유를 대신하는 확산제입니다. 이 확산제를 따로 구입하셔서 물과 50대 50, 1대1로 섞어서 해야만이 우리가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면서 연기라는 것은 이제 여러 쫙 흩어지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이 돼야만이 이 곳곳에 우리가 겉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 숨어져 있는 부분, 이런 좁은 곳에 연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냄새도 제거하고 피톤치드도 묻게 되고 어떤 살균, 냄새 제거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물과 확산제 1대1로 물과 확산제를 1대1로 섞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방역할 때는 피톤치드, 이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이 피톤치드 제품을 씁니다. 이 피톤치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페브리지라는 거 있잖아요. 뭐 섬유 탈취제도 있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 피톤치드 이 제품으로 여러 가지 가구나 그다음에 섬유나 소파나 뭐 천 소파, 그다음 블라인드, 벽지 이러한 모든 곳에 이 피톤치드가 묻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역시도 친환경이고요. 그리고 수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냄새도 제거할 뿐더러 그리고 살균도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을 99%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곰팡이균과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바이오 솔루션 피톤치드 액을 쓰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닥터 솔루션이라고 얘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독제는 우리가 손 세정제 쓰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같이 이 물에 같이 이렇게 타서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내든 실외 양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닥터 솔루션 살균 소독제입니다. 코로나 소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 상관없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제품은 그 외부에 집 외부에 방역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지금 넉다운 D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리, 모기, 곤충을 없애는 그 작업이고요. 곤충을 없애는 액입니다. 이 약품은 실내에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실내에서는 쓰시면 안 되고요. 바깥 실외에서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용법이나 사용량은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실내 방역을 한다면 더존킬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더존킬러라는 제품은 개미, 파리, 모기, 바퀴벌레 모든 어떤 벌레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쓰지 마시고요. 이거 역시도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더존킬러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할 때는 등유와 약품을 타서 하시면 될 거고요. 집 안에 실내 소독이나 이 살균 작업, 이 작업을 할 때는 물과 그리고 확산제 그리고 피톤치드 같은 경우는 이 냄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균을 없애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할 때는 피톤치드 이 액을 같이 쓰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살균 소독 작업할 때는 같이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집 내부에 살균 소독할 때는 이 제품을 용법에 맞춰서 같이 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과 확산제를 이용한 소독 방법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등유를 이용한 유성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통을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살 때 통은 기본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하나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름은 등유 이 통을 계속 쓰고요. 그리고 이 수성은 내부는 물통은 물로만 계속 쓰세요.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살 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은 사실 때 이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하나 더 해서 각각의 뚜껑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막 소독기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분리를 해야 됩니다. 기기와 이 통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연막 소독기의 그 밑에 있는 이 펌프하는 방식이 셉니다. 쇠가 물에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죠. 이게 녹이 슬어서 이 스프링도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서도 이거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이 통하고 이 기계를 분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세척도 해야 되고요. 그거는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막 소독할 때 이 그러니까 가스를 피워서 열에 달궈서 나오는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열에 완전히 달궈져서 나오는 연기는 불완전 연소는 아니지만서도 완전하게 연소되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하실 때 꼭 마스크도 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막 소독기를 할 때는 이 등유로 소독하는 연막은 굉장히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화재가 난 것 같은, 화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어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파트나 굉장히 공공주택, 많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서 사용할 경우는 필히 어떤 얘기를 하거나 미리 알린다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를 좀. 아무튼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물과 이 확산제를 쓸 경우는 연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습니다. 덜 납니다. 그거 역시도 실내기 때문에, 그래도 확산제 자체가 연기가 조금 덜 나지만 이 소독하거나 이런 작업에는 살충하거나 이런 살균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 정도 아시고요. 실내에서 이 연막 소독을 했을 때 어떤 인체에 해롭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실 텐데요. 제가 6-7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 연막 소독할 때 하신 당사자가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만 잘 해주시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톤치드라는 이 제품 이액과 그리고 살균 소독 이 살균제,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친환경이고요. 인체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페브리즈나 이런 제품을 뿌려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 탈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막 소독을 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이 연막을 하면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어떤 우리가 손이 들어가지 않는, 아니 우리가 몰랐던 높은 데라든지 너무 낮은 데라든지 깊숙한 곳. 그래서 실내 연막 소독할 때, 실내 피톤치드나 이 살균 이 연막 소독을 할 때는 집 옷방이나 그다음에 장롱 구석구석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문이 달려있는 모든 부분 전부 다 열고 거기에 꼼꼼하게 전부 다 꼼꼼하게 장롱 안이나 이불장이나 옷장이나 이런 걸 다 열고 거기에 충분히 연막이 들어갈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해롭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탈취되는 그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 이 벽난로를 떼기 때문에요. 한 4개월 벽난로를 떼고 한 3월 말이나 4월쯤 되면 밖에서 현관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냄새가 조금 납니다. 이게 나무 냄새가 나요. 나무 냄새라고 해야 되나, 재 냄새라고 해야 맞겠죠. 재 냄새가 확 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피톤치드 작업과 이 살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냄새 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저희가. 근데 굉장히 상쾌합니다. 전혀 나무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효과를 제가 장담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방법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톤치드와 그리고 살균 소독제 이 2가지를 하고요. 혹시 여름이나 장마철이나 벌레가 좀 있거나 아니면 모기나 파리 이런 게 좀 집안에 있거나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1층부터 2층 이렇게
3, 4층에 이렇게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뭐 팔이나 홈키퍼나 이런 걸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 전체를 다 소독할 때 이렇게 연막 소독기로 살충제도 뿌리고 합니다. 해롭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제가 하고요. 실내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일단은 연막 소독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먼지를 품어냅니다. 실내 그 쌓였던 먼지를 품고 청소를 다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막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문을 밀폐시킵니다. 1시간 동안 연막을 뿌려놓고 문을 다 차단합니다. 다 닫습니다. 모든 문을 각 방마다 문도 닫고요. 아까 얘기했던 옷장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 문이나 뭐 이런 중간문 이런 문은 다 개방을 하지만 이 연막 자체가 빠져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그 안에 실내에서 머물러야만이 이불이나 뭐 섬유나 벽지나 바닥이나 곳곳에 이렇게 이 살균 그런 작업이 되죠. 그래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1시간 후에 문을 개방해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환기를 한 30분 정도 환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연막이 다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기존에 이 피톤치드 액이 약간의 어떤 기름 성분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요, 살짝. 그래서 물걸레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닥. 그리고 이 연막 작업 끝난 다음에 실내에서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점 꼭 유의하시고요. 지금부터 사용하는 방법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사양은 아까 이 기계가 있고요, 소독기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독기를 이 소독기에 필요한 이 가스 버너가, 가스가 켜서 이렇게 연막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라 이 가스 버너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물과 등유 그리고 약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물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과 확산제가 섞여져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섞여져 있으니까요. 일단은 고정을 돌려서 고정을 하는데요. 물통을 고정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자, 고정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물통 옆에 있고요. 물통 없는 것들은 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연막 소독기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으니까 있는 경우는 이렇게 고정하면 될 거고요.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레버가 있다 그랬잖아요. 냉각과 연막이 있으니까 연막으로 돌려놓습니다. 연막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부탄가스를 고정을 하고요. 부탄가스를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하고 불을 피울 때는요, 부탄가스 밸브를 살짝 열어주고 터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방금 지금 불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에 제가 세척하고 남아있는 물이 나오죠. 이제 달궈지니까 이 코일 내부가 달궈지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가 충분히 달궈지게 되면 연막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액은 물과 확산제 그리고 약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등유보다는 물과 확산제는 연막이 좀 작게 나옵니다. 연막. 그래서 자, 이게 좀 달궈지고 있고요. 이거 하실 때는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약품을 칠 때는 꼭 마스크 하시고.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손잡이 레버 위에 파란 밸브 있는데요. 이거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아직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궈지게 되면 코일이 빨갛게 달궈집니다. 충분히 달궈지게 되면 연막이 발생합니다. 연막은 구석구석 충분히 확산이 되고, 그리고 곳곳에 곰팡이들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 아까 이 약품은, 그래서 실내 이 살균 그리고 피톤치드 냄새 제거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씩 실내도 하고요. 실외는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식사를 하거나 외부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저희 앞쪽으로는 모기나 해충이나 벌레가 거의 없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데크가 깔려 있고 이 나무가 깔려있는 마당하고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모기가 없어서 스프레이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뒤쪽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나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뒷정원에서 같이 식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뒷정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작업하는 그날 아침 일찍 이걸 방역을 하고 그리고 한 30분 뒤에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모기나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원생활이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실외에 갔을 때 어디 여러분들하고 여러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거나 다과를 하신다면 이렇게 이걸로 먼저 방역을 해 놓으면 연막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한 3, 40분 지난 다음에 식사나 이런 걸 하면 모기나 벌레 그거 없이 피해 없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달궈졌고요. 이렇게 펌프를 하면 이렇게 연막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연막을 실내에서 충분히 연막을 한 다음에 문을 완전히 밀폐한 다음에, 물론 사람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사람은 안전하게 밖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충분히 연막을 해놓고 문을 밀폐하고요. 1시간 정도는 문을 개방하지 마시고 밀폐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연막이 방 안이나 거실이나 곳곳에 벽지나 이런 데 붙어서 냄새나 살균 소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과 확산되는 이렇게 연막이 물론 보기에는 보이지만서도 잠시 제가 등유를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시연을 했고요. 일단 이거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 연막을 작업을 끝내는 것은 레버를 잠그면 됩니다. 가스 레버를 잠그면 이렇게 자동으로 끊어지죠. 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 이거 같은 경우 세척을 할 때 냉각으로 레버를 돌려놓고요. 냉각으로. 그리고 펌프로 하게 되면 남아있던 연막이 나오고 충분히 나오면서 자, 이제 코일이 식었죠. 이제 물이 나오죠. 자, 충분히 한 3-4번 정도 물이 나오면 이 코일 안에 남아있는 약품과 그리고 내부를 전부 다 청소를 깨끗하게 이제 청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끝냈습니다. 끝나면 되고요. 물통을 약간 빼놓고요. 제거할 때는 이제 다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처럼 청소를 한 다음에 이 아까 통과 물통과 이 기계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계를 분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히 기계와 물통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약품이 좀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뚜껑 하나를 더 2개를 꼭 처음에 할 때 구입하셔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뚜껑을 하나만 받아서 물은 그대로 제가 남으면 바로 쓸 거 아니면 버리고요. 기름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일단은 물은 했고요. 이제 기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물과 그 다음에 기름, 등유 2가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송 작업과 등유 작업을 한날 같이 한다면 수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가 수송을 하고 기름을 하면 괜찮은데 기름을 하고 수송을 하게 되면 냄새가 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름을 하고 수송을 할 때 세척을 하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힘드니까 만약에 2가지 작업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수송을 먼저 하고 그러고 유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등유 유성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등유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라 조금만 등유를 조금만 넣습니다. 통에 약품은 이게 지금 넉다운이나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ml거든요. 그러니까 20L 이게 좀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 20L에 이거 200ml를 넣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 숙지하시고 그것만큼 같이 넣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름으로 등유입니다. 등유로 하고 똑같이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실내 살균 작업, 탈취 작업, 그
그다음에 소독 작업이 끝났다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합니다. 자, 실내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외 작업을 합니다. 실내 작업은 아까 수성으로 했죠. 수성이 이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섬유나 나무나 바닥이나 벽면이나 벽지나 여러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서 마르면 끝나는 거죠. 흔적이 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성 같은 경우는 기름이기 때문에 약간 흔적이 남습니다. 또 물보다는 굉장히 미끄럽겠죠. 대신 또 효과도 유성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나 식물의 이파리에 기름이 묻어서 약품이 같이 묻어 있으면 좀 더 오래 가거든요. 비가 오더라도 씻기는 게 조금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성으로 방역 작업을 했더니요, 효과가 한 2, 3일 정도 갑니다. 2, 3일. 가장 좋은 효과는 방역하고 뭐 당일날은 참 좋습니다. 당일 하루는 파리 모기나 이 벌레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 초대해서 모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야외 정원에서 뭐 가족들하고 어울린다거나 이럴 때는 꼭 최소한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연막 소독 작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같이 어울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등유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등유는 아까 냉각으로 돌려놨으니까 연막으로 돌리고요. 똑같이 가스 레버 켜고요. 켜주면 눌러서 지금 이제 켜졌습니다. 아까는 물과 확산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 연기가 좀 덜 났죠. 근데 지금 이거는 등유라 기름이라 기름 자체다 보니까 워낙 이 기름의 열을 받으면 연기가 훨씬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좀 비교를 해보시죠.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이러한 기구들 필요한 것들 잔디깎기나 이런 연막소독기나 굉장히 많죠. 공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쓸 때는 새로 사서 쓸 때는 다 잘 되죠. 그렇지만 제가 써보니까 보통 한 1년 쓰고 2년째 쓰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막소독기 역시도 얘는 열을 달궈서 이 노즐을 통해서 조그마한 구멍으로 연막이 나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쉽게 이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막히는 거에 대비해서 꼭 끝난 다음에 세척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보시죠. 그냥 누르지 않고라도 이렇게 보시죠. 자, 특별하게 손으로 누르지 않고라도 이렇게 이 연막이 셉니다. 비교가 되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이 연막은 이 나무나 이런 데 충분히 이 연막은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소독하거나 이 방역하는 곳에 가까운 나무나 이런데, 물론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나무 잎이나 나무 가지나 이런 부분에 이 연막이 묻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리고 쓰다 보면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노즐이 자꾸 막힙니다. 현재 켜져 있는데도 조금 뜨겁습니다만은 이러한 빵봉지입니다. 빵봉지 와이어입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조금 작죠. 이 빵봉지 와이어인데요. 빵봉지 이걸 안에 보면 와이어가 가는 와이어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를 준비를 하셔서 혹시 구멍이 막혀서 잘 안 나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 가는 철사를 넣어서 이 코일을 좀 뚫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막히기 전에 뚫어줘야지 한번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면 코일을 교체할 수는 있지만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뭐 다시 새 걸 사는 게 나을 정도니까 고장 나기 전에 쓰고 난 다음에 잘 안 나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빵봉지 와이어로 이렇게 구멍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기 제가 이제 사용해본 결과로 이 집 안이나 집 밖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관리만 잘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뭐 10년, 15년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연막 소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내 작업과 실외 작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작업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촬영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달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실내 나무에 연막을 하는 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잠깐 연막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초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막 소독기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과 연막을 굳이 집 밖에만 우리가 소독을 하는 게 살충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집 안에도 충분히 집 안에 굉장히 넓은 공간, 뭐 1층, 2층, 뭐 3층, 지하 1층부터 뭐 3, 4층 굉장히 넓은 공간을 우리가 탈취제를 뿌려서 어떻게 이 냄새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름 지난 다음에 모기나 파리나 각종 벌레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스프레이 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연막 소독기로 적당한 양의 살충제와 그리고 이런 피톤치드, 액, 그리고 살균 소독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기타 굉장히 친환경이고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쓰던 것만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한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좋은 약품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해롭지 않으면 이런 연막 소독기를 통해서 집안을 관리하게 되면 좀 더 집을 아주 상쾌하고 아주 좋은 냄새가 나고 아주 좋은 그런 집을 좀 더 오래도록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파리, 모기나 각종 벌레 때문에 밖을 나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막 소독을 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 해서 지속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1시간에서 뭐 적어도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야외 활동하는 그 하루 정도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뭐 식사를 한다거나 논다거나 뭐 다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전후 생활을 더 좋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데 벌레나 모기나 해충이 많아서 자꾸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야외에 뭔가 테라스를 설치하고 뭔가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기장에 달려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막 소독기를 통해서 우리 그 넓은 마당 공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전후 생활을 마음껏 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